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021년 고등학교 졸업 검정고시 1차 도덕 강의를 맡은 김석 선생입니다. 자, 보통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이 이제 시험 직전에 기출문제를 풀어보시려고 들으시는데요. 여러분들에게 많이 좀 도움이 됐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죠. 중간중간에 이제 좀 설명이 많이 필요한 부분들은 여러분 죄송하지만 여기서 설명을 다 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요. 이건 강의를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죠. 자, 짠 1번입니다. 생명윤리의 영역의 윤리적 쟁점으로 생명윤리 영역의 윤리적 쟁점으로 가장 적절한 거. 쟁점이라는 건 일반적으로 찬성하고 반대가 갈리는 문제를 쟁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생명윤리 영역에서 찬반이 갈리는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안락사 허용, 이거는 찬반 갈리고요. 예술과 도덕은 갈등할 수밖에 없느냐? 왜? 이거는 찬성과 반대로 갈리는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어떻게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냐? 이건 방법을 찾아야죠. 찬반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표현의 자유는 어디까지 허용해야 되느냐? 이건 범위의 문제죠. 네, 이것도 찬성과 반대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답은 1번이에요. 자, 어려운 문제는 아니니까 잘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1번이고요. 2번 문제 보시죠. 내 의지의 준칙이 언제나 동시에 보편적 기법의 원리가 되도록 행위하라. 너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인격을 언제나 동시에 목적으로 대우하라. 이렇게 되는 거죠. 칸트의 대단히 유명한 도덕법칙 두 가지고요. 요거는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네. 칸트는 인간을 수단으로 보지 말라고 얘기하죠. 정확하게는 이제 요거에서 참고로 하나 말씀드리면, 인간을 대우할 때 인간을 목적으로 보냐 수단으로 보냐, 잘못 생각하기 쉬운 게 수단으로 보면 아예 안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인간을 수단으로 볼 수도 있죠. 예를 들면은 편의점에 가서 아니면은 백화점 같은 데 가서 점원한테 제가 이렇게 몇 사이즈 신발이 필요한데 좀 찾아주시겠어요? 라고 얘기한다면 그 점원을 수단으로서 대하는 건 맞긴 맞아요. 그런데 다른 점은 뭐냐면, 자, 이렇게 보세요.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보면 수단 온리로 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 사람을 상대로 생체 실험을 한다든가 이런 거는 진짜 그 사람의 인격을 완전 무시하고 수단으로만 대하는 거죠. 이런 건 안 되는 반면에 목적과 수단이 동시에 되는 거, 그러니까 수단으로 대하긴 하지만 그 사람을 인격적으로 존중하는 이런 모습을 보인다면 요거는 괜찮아요. 그러니까 요거 헷갈리지 마시고 답은 2번입니다. 다음 문제 가시죠. 공리주의의 관점으로 옳은 것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 자, 공리주의는 여러분 일단 유용성의 원리를 강조하고요. 그 다음에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추구하는 거. 그래서 답은 니은하고 리을인데, 기본적으로 공리주의는 쾌락은 행복, 쾌락은 이익. 아, 잘못 얘기했군요. 죄송합니다. 쾌락과 행복과 이익은 선. 여기에 상대되는 쾌락이니까 고통과 불행, 손해는 악,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얘네는 결과를 대단히 중요시하고요. 그 다음에 보편타당한 도덕법칙이란 건, 그러니까 상대적 진리를 강조하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보편타당한 도덕법칙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절대적 도덕법칙인데 요거는 아니고요. 행위의 동기를 강조하는 요것도 이 두 개가 같은 의무론적 윤리설에 해당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자, 답은 3번이고요. 네. 네, 4번입니다. 통일한 국이 지향하는 보편적 가치가 아닌 걸 골라보래요. 쉽죠? 이건 차별이죠, 차별. 자, 차별이 어떤 거냐면 우리가 보통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공정하지 않은 기준으로
분류하는 거 우리가 차별이라고 그래요. 공정하지 않은 기준이라는 건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내 노력이나 능력으로 해결이 불가능한 거를 우리가 공정하지 않은 기준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가 보통 이제 뭐 예를 들면 성별 아니면은 뭐가 있을까요? 인종 이런 거가 대표적으로 내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거죠. 제가 남자고 여자고 이건 뭐 내가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예를 들면은 인종. 너는 피부색이 하얘니까 피부색이 누래서 안 돼. 뭐 이런 거. 예, 이것도 내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이런 걸로 사람을 나눠 놓으면 이런 것도 차별이죠. 예를 들면 키. 너는 뭐 키가 너무 작아서 안 돼. 뭐 너무 커서 안 돼. 이런 거. 이런 것도 진짜 차별이죠. 여러분, 기억하실런가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 옛날에 꽤 오래됐는데 몇 년 전에 우리나라 프로농구에서 외국인 용병을 쓰는데 키가 2m 8인가? 2m인가? 2m였을 거예요. 2m가 넘으면은 못 뽑는 거, 이 용병으로 선출이 안 되는 기준이 있었거든요. 전 세계에서 정말 참 많이 비웃었죠. 그렇죠. 농구 선수인데 키가 크다고 안 뽑아. 이게 무슨 넌센스 같은 상황이에요. 자, 그렇습니다. 답은 3번이고요. 자, 5번입니다. 5번. 인간 개체복제 윤리적 쟁점. 개체복제라는 건 말 그대로 사람을 카피하는 건데요. 찬성. 보통 우리가 찬성 얘기할 때는 게 불임 부부의 고통 해결하는 거랑 그런 거죠. 그러니까 아기를 갖기 어려운 부부 같은 경우에, 그렇죠? 그 다음에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할 수 있어서 반대하는 것도 맞고 자연 고유의 질서를 해칠 수 있는 것도 맞죠. 정확하게는 이제 고유의 질서라고는 표현했습니다만 일반적으로는 이제 신의 섭리? 그렇죠. 뭐 사람이 생명이 태어나는 건 누구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영역이 아니라 이건 신의 영역인데 신의 영역을 인간이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된다라는 논리에서 이거 생각보다 되게 중요한 논리입니다. 왜냐면은 우리 세상엔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예, 답은 얘 같아요. 적절하지 않은 거. 가족 관계를 명확하게 하기 힘들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김석이라는 사람이 3명, 4명, 5명으로 늘어나면 어떡해요? 누가 진짜야? 헷갈리겠지? 우리 아들들이 누구를 아빠로 불러야 될지 대단히 헷갈릴 겁니다. 자, 6번, 5번에 1번이고요. 6번, 다음에 설명하는 사상. 도덕적 인격 완성을 강조하고 여기 대동사회가 나왔습니다. 네, 대동사회는 누구의 개념? 공자가 생각하는 이상사회의 개념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딱 봐도 아시겠지만 유교 얘기하는 거고요. 이상적인 인간상으로 성인이나 군자를 얘기한다는 점에서도 아주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예, 뭐 쉬운 문제니까 넘어갈게요. 7번입니다. 다음에 들어갈 성의 가치. 자, 성의 가치는 우리가 크게 3가지가 있죠. 인격적인 가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좀 이상하게 나왔는데 생식적 가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인격적 가치가 있고 쾌락적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의 가치의 3가지. 생식이라는 건 이제 후손을 낳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상호 존중과 배려, 즉 인격은 성은 사랑의 완성이다라고 보는 가치가 인격적인 가치입니다. 그러니까 쾌락적 가치는 말 그대로 쾌락을 추구하는 거죠. 그런 거고 답은 그래서 7번은 답이 2번이 되겠네요. 여기서는 2번입니다. 쾌락적 가치가 있으면 여러분 좀 헷갈렸겠으면 나머지는 헷갈릴 질문이 없어서 네 그렇습니다. 답은 2번이고요. 8번입니다. 교사의 질문에 대한 적절하지 않은 거. 자, 시민불복종의 사례. 네, 유대인 대학살을 시민불복종이라고. 자, 여러분 시민불복종은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잘못된 법이나 제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잘못된 법이나 제도라는 건 다시 말씀드리지만 의도하지 않게 등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도하고 만들었을 수도 있고 어떤 제대로 된 법이라고 해서 만들었는데 만들어 놓고 이걸 실행해 보니까 이상하게 의도가 이렇게 이상하게 가는 법도 있을 수 있죠. 어쨌든 그래서 시민들의
인권을 침해하거나 이렇게 되는 잘못된 법이나 제도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거를 고칠 필요성이 있고요. 반드시 고쳐야 되고, 그래서 법이 허용하는 수단을 이용을 해봤어요. 그런데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실패했어요. 그래서 뭘 할 목적으로 이 잘못된 법을 개정 혹은 폐지할 목적으로 그 법을 뭐 하는 거예요? 그 법을 어겨버리는 거죠. 그 법을 위반해 버리는 거를 우리가 시민불복종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인권을 침해하는 잘못된 법을 거부하는 건데 유태인 대학살은 좀 심하죠. 이거 자체가 인권을 침해하는 행동인데 이거를 살해라고 뭐라는 건 좀 무리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당연히 여기에 해당되는 거고요. 자, 우리가 실제로 제가 여러분들 나중에 강의를 보시면 알겠지만 수업에서 이야기하는 건 소로의 세금 납부 거부 운동, 요게 이제 실제적인 사례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9번입니다. 답은 1번이고요. 8번은 9번입니다. 부부간의 바람직한 윤리적 자세를 보기에서 고른 거. 부부는 여기서 기억해야 될 건 남녀의 관계 혹은 뭐 부부의 관계는 서로 뭐한 관계예요? 서로 평등한 관계죠. 그러니까 누가 하나 우위에 있고 누가 하나 뭐 밑에 있다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는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서로 존중하고 협력해야 되고 부족함을 보완해야 되는데 위계 질서를 세우는 건 아니죠. 위계 질서를 세운다는 것 자체가 누구를 위에 놓고 누구를 아래에 놓는다는 얘기잖아요. 경제적 활동은 남성이, 육아는 여성이, 이거를 우리가 보통 이제 고정된 성 역할 이렇게 표현하는데, 요즘에는 뭐 옛날에야 뭐 이랬을지 모르지만 요즘에는 이 경계는 점점 사라지고 있죠. 그러니까 제 대학 동기 중에도 지금 육아휴직한 친구 있어요. 그러니까 육아휴직이 꼭 애를 낳을 때만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중간에 이제 그 동기의 이제 와이프, 저한테는 재수 씨죠. 재수 씨가 이제 아기 낳고 아기를 키우다가 이제 복직을 했어요. 일을 시작을 했는데 당근 아이를 케어할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 친구가 육아휴직을 신청을 해갖고 1년을 쉬고 있어요. 집에서 아이 돌보면서. 근데 개인적으로 남자들이 육아휴직을 하는 것도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진짜 남자들이 나가서 돈만 벌어오면 아이들하고 자신의 아이와 친해질 그게 많이 없죠. 저도 그거 되게 우리 아들들한테 되게 미안한데 그래서 좀 개인적으로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답은 1번이고요. 자, 10번. 다음 내용과 관련된 공자의 사상, 공자입니다. 그러니까 유교 사상이고요. 자, 답은 2번이죠. 자, 여기서 임금은 임금답고 신하는 신하답고 뭐뭐답게, 이게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정명이거든요. 자신의 이름에 걸맞게. 그러니까 왕은 왕의 이름에 걸맞게, 신하는 신하의 이름에 걸맞게, 부모는 부모답게, 아이는 아이답게. 이게 정명사상이고요. 겸에는 갑자기 생각이 안 난다. 이거는 묵자가 한 얘기죠. 무의자연은 도가사상이 한 얘기고요. 해탈은 불교 얘기입니다. 불교 얘기. 자, 넘어갈게요. 11번. 예술에 대한 도덕주의 입장. 예술에 대한 도덕주의의 입장은 기본적으로, 자, 도덕주의의 입장은 기본적으로 예술의 목적은 뭐여야 한다? 선을 추구해야 된다. 이게 도덕주의예요. 올바름을 추구해야 한다. 그러니까 예술은 뭘 위해서? 선을 위해서, 미는 아름다움이라는 건 수단이고 올바름을 추구하는 게 목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순수예술로는 이거는 예나 독립성을 강조한다, 유지적 주제를 반대한다. 이거는 신미주의의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답은 4번이 되겠죠. 교훈적 보기를 제공해야 되기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신미주의에 대한 이야기고요. 넘어갈게요. 12번이요. 다음에서 소개하는 윤리사상가. 미국의 신학자로 사회윤리를 강조했고 사회구조와 제도의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이거 여러분 요 책 정도는 기억을 하시는 게 도덕적 인간 비도덕적 사회를 쓴 사람은 바로 라인하르트 니부어입니다. 원래 목사님이고요. 목사님이고 그래서 니부어입니다. 이것도 이 사람도 수업 시간에 꽤 많은 시간을 들여서 소개하는 사람이니까 여러분 강의를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넘어갈게요. 13번 다음 사례와 관련 있는 롤스의 정의의 원칙. 롤스 13번. 네. 여성 고용 할당제, 지역균형 선발, 독립유공자의 특별 대우, 농어촌 자녀의 특별 입학. 네, 이거는 차등의 원칙 얘기하는 거죠. 자, 일단 롤스의 정의의 원칙은 1원칙과 2원칙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원칙은 평등한 자유의 원칙. 그러니까 누구나 평등한 기회를 얻어야 된다. 이게 1원칙이고요. 2원칙은 기회균등의 원칙과 차등의 원칙이 있는데 이게 흔히 얘기하는 차등의 원칙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원칙으로 보통 이야기를 하죠. 사회적 약자를 위한 원칙. 그러니까 사회적 약자에게 좀 더 주는 건 허용하자. 이런 원칙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롤스의 정의의 원칙에 해당되는 게 이 세 개는 다 아니죠. 해당되는 게 얘밖에 없어요. 그래서 답은 차등의 원칙이 맞고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차등의 원칙은 사회적 약자를 돕기 위해 어느 정도 이 사람한테는 혜택을 줍시다. 사회적 약자들에게. 정확하게 롤스 표현으로 하면은 최소 수혜자들인데요. 최소 수혜자들에게 혜택을 줍시다. 요게 이제 정의의 원칙입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14번이요. 기억에 들어갈 개념 1일 3성. 여기 성자는 반성하다 할 때 성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3번쯤은 반성해야 돼. 여기 반성하지 않는 삶은 살 가치가 없어? 일기 왜 써요? 내 하루를 되돌아보는 거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윤리적 성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뭐 어려운 게 아니니까. 성찰이라는 개념은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하얗게 눈이 내려서 아무도 걷지 않은 눈밭이 있어요. 거기를 한번 이렇게 걸어가 볼까요? 내가 이렇게 걸어가면 걷고 딱 멈춘 상태에서 뒤를 돌아보면 여 뒤에 뭐가 있어요? 발자국이 있습니다. 내 지나온 발자국을 쳐다보는 거, 이게 성찰이에요. 그러니까 내 과거에 한 일을 반성하고 뭐 잘못한 거 있으면 고치고 스스로 고치고, 요게 이제 성찰의 개념에 들어갑니다. 답은 2번이고요. 15번 다음에 해당하는 정보윤리의 기본 원칙. 정보윤리의 기본 원칙. 자, 정보와 혜택의 차별 없는 분배. 여기서 포인트 차별 없는 분배. 사회보 공간에서의 규칙과 법의 준수. 네, 규칙과 법의 준수. 네, 이건 정의의 원칙이죠. 그러니까 정보와의 혜택을 예를 들면 부의 격차, 아니면 인종적인 거, 성별적인 거, 이런 거에 따라서 누구는 정보와 혜택을 주고 누구는 안 주고, 누구는 인터넷을 마음껏 쓰게 하고 누구는 못 쓰게 하고, 이런 거는 잘못된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돈을 버는 게 좀 적어도 뭔 할 수 있어야 돼요? 정보에 다른 사람하고 똑같게 접근할 수는 있어야 돼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네, 그런 거. 네, 이건 정의의 원칙입니다. 어렵지 않은 문제라 넘어갈게요. 답은 1번이고요. 16번 대중문화에 대한 윤리적인 규제를 반대하는 입장. 얘는 찬성하는 입장이죠. 성상품화의 예방. 대중문화를 규제하면 이게 뭐 성적으로 좀 이상한 거 예방할 수 있을 거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자율과 표현의 자유를 중시한다. 네, 이거는 반대하는 입장이고요. 대중은 다양한 문화를 즐길 권리가 있다. 그러니까 규제하면 안 돼. 반대하는 입장이죠.
대중정서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방지한다, 찬성하는 입장이죠. 그러니까 이 두 개가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답은 2번 니은 디귿이 되겠네요. 2번 답은 니은 디귿이겠습니다. 쉽죠? 쉬워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17번 과학기술지상주의자. 과학기술지상주의는 뭐예요? 그렇죠. 과학기술은 인류가 갖고 있는, 인간이 갖고 있는 모든 문제를 뭐 할 수 있다?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과학기술은 인류의 모든 문제를 뭐 할 수 있어?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입장. 그러니까 과학기술의 발전을 밑도 끝도 없이 비관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초긍정하죠. 과학기술은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는데 역기능만 유발한다? 틀렸죠. 여러 가지 혜택과 성과를 부정한다? 틀렸죠. 모든 문제를 여기 있죠.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봐요. 이게 이제 과학기술 지상주의. 여러분, 과학기술 지상주의란 말이 좀 이해하시기 힘드시면 여러분 외모지상주의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해하기 쉽죠. 외모지상주의 뭐요? 그렇죠. 이걸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다. 네. 저도 지금 머리를 잘라야 될 시간이, 머리를 자른 데가 되게, 저도 깜짝 놀랐네. 예, 이발을 해야 될 시기를 지금 놓쳐갖고 머리가 되게 긴데 화면상의 제 모습을 보니 굉장히 안 좋군요. 강의할 땐 이 머리 아닙니다. 자, 오케이. 강의할 땐 꼭 머리를 자르도록. 자, 18번 보시죠. 공직자가 지녀야 할 바람직한 자세로 적절하지 않은 거. 공익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 당연하죠. 권한 남용하면 안 되죠. 국민으로부터, 국민을 위해 쓰라고 하는 권한인데 자기가 쓰면 어떡해. 네. 대가성 없는 뇌물을 온정으로 받아요. 여러분, 대가성이 없는 뇌물이 있을까요? 일단 뇌물이라는 말 자체가 대가성이 있다는 얘기인데, 아니, 이거 괜찮습니다, 넣어주세요, 그냥 제 성의 표현입니다 라고 하지만 사람인 이상 심리적으로 나한테 떡고물이라도 하나 준 사람을 잘 봐주게 돼 있는 게 사람의 성정이죠. 이건 뭐 저도 그럴 수 있고요. 예. 제가 안 그럴 거라고 제가 자신할 수는 없죠. 제가 뭐 딱히 뇌물을 받을 만한 위치가 아니라서 뇌물을 받은 적은 없습니다만, 네, 그렇죠. 예, 이건 말도 안 돼. 예, 되게 재밌는 문제네요. 자, 19번 가시죠. 지속 가능한 발전의 특징과 적절하지 않은 거 고르래요. 미래 세대도 현대 세대만큼 잘 살 수 있게 하는 범위 내에서 조화를 추구하는 발전. 온실가스를 규제하고, 여기서 해당하지 않는 건 뭘까요? 에너지 절약 당연히 해야죠. 친환경 에너지 개발해야죠. 왜냐면은 지금 석유나 석탄 같은 자원들을 계속 쓰고 있죠. 그러니까 지구가 거의 1억 년 가까이 걸려서 만든 이 에너지 자원을 우리가 지금 100년 만에 써먹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200년, 300년 후까지도 이 석유가 남아날까요? 이거 생각해보면 나름 심각한 문제입니다. 인류는 1000년 넘게 살아가고 있는데 200년, 300년 후까지 과연 이놈의 석유가 남아날까? 이거 대단히 심각한 문제죠. 쓰레기 재활용해야 되고요. 뭐 1년에 뭐 우리나라에서만 벌어지는 쓰레기가 몇백 톤이 넘죠. 예, 일회용품 사용을 권장하면 안 되겠죠. 가장 대표적인 거, 저는 그래서 그 배달 음식 같은 거 시켜 먹을 때 요즘에는 그 어플리케이션에 그 일회용품 안 주셔도 돼요, 이게 체크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 그거 체크하곤 합니다. 자, 답은 4번이고요. 20번입니다. 다음에서 인간중심주의 윤리적 관점에만 체크한 거. 자연은 인간을 위한 도구이다. 이거는 5죠. 모든 생명체는 내재적 가치를 갖는다? 인간중심주의의 입장에서는 아니에요. 인간중심주의는 인간만이 내재적 가치를 갖고요. 여러분, 내재적 가치란 말 헷갈리시죠? 존재 자체가 소중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 입장에서는 우리 아들들 둘, 걔네가 저한테 무슨 도움이 됩니까? 경제적으로 맨날 먹을 거 사달라고 그러고 장난감 사달라고 그러고 뭐 해달라고 그러고 뭐 해달라고 그러고 뭐 해달라고 그러고 난리인데, 근데 소중해요. 왜요? 아들들이니까요. 뭐 나한테 주는 거 하나도 없어서 걔네들이 소중하죠. 걔네들이 해달라는 거 다 해주고 싶고. 그게 내재적 가치입니다. 예, 인간이 갖고 있는 내재적 가치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자, 인간과 자연을 동등하게?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서 답에 해당되는 건 B밖에 없네요. 애초에 첫 번째 문제에서 모든 게 다 나와버리네. 자,
문제 이렇게만 나왔으면 좋겠다. 자, 답은 2번이고요. 이런 거 만약에 이게 헷갈리신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개념 강의를 잘 들어주세요. 21번 피터 세잉어가 주장하는 해외 원조에 대한 입장. 이 사람은 다시 한번 이 양반이 우리 도덕에서 생각보다 많이 나오거든요. 자, 이분이 나오시면 항상 기억하십시오. 이 양반은 공리주의자입니다. 공리주의자. 질서정연한 사회 구성원이 되도록 원조한다. 이거는 롤스 입장이고요. 원조는 개인과 국가의 자율적 선택의 문제다. 21번. 네. 원조는 개인과 국가의 자율적 선택 문제다. 요거는 이제 우리가 보통 노직 같은 사람들 얘기할 때 나오는 고통을 감소시키고 쾌락을 증진시키는 게 인류의 의무. 예, 그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있잖아요. 이걸 국가 수준에서 전 세계 수준으로 확대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요게 맞고요. 공리주의자. 원조를 통해서 재화를 똑같이 나누는 거. 여러분, 재화를 똑같이 나누는 건 불가능합니다. 국제적 정의다. 이건 어디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답은 3번입니다. 네, 이것도 제 수업 시간에 거의 맨 마지막쯤에 나와 있는 해외 원조는 거의 맨 마지막에 나오거든요. 중요한 내용이니까 기억을 해 주십시오. 22번 종교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바람직한 자세로 적절한 거. 자기가 믿는 종교만을 맹신한다. 이러면 뭐예요? 싸우죠.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나하고 다른 종교를 갖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당연하죠. 사람들이 다양하니까. 예를 들면 종교가 있는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이 있고, 종교가 있어도 기독교도 있고 불교도 있고 이슬람도 있고 많아요. 여기서 문제는 내 종교는 맞고 너는 틀려라고 생각하는 순간서부터 이제 싸우는 겁니다. 내 종교에 대한 맹신. 그러니까 저는 이제 기독교를 믿는데요. 기독교에서는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기독교 입장에서 불교는 뭐 한 거예요? 지옥 갈 사람들인 거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거 어떤 종교적인 싸움을 하자는 게 아니라 기독교의 입장에서 불교를 보면 그냥 지옥 갈 사람이에요. 불교 입장에서 기독교를 보면 뭐 하는 거예요? 자신의 깨달음을 얻지 못한 채 신 따위에게 있는지 없는지 알지도 못하는 신 따위에게 의존하는 이상한 인간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떤 종교를 비하하거나 싸우자는 얘기가 아니라 각자의 입장에서 보면 그런 거죠. 근데 문제는 그 다음서부터요. 이렇게 하니까 뭐 합시다? 그러면 내 종교가 아닌 다른 애들은 뭐해? 넌 틀렸어.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서부터 싸우는 거죠. 그러니까 맹신은 여러분 거의 반드시라고 해도 좋을 만큼 갈등을 불러일으킵니다. 타인에게 자신의 믿음을 강요한다. 이것도 안 좋죠. 대화를 통해 다른 종교에 대한 이해를 높인다. 같은 가치를 실천하고자 노력한다. 네, 이게 답이 되겠죠? 답은 4번입니다. 22번.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이게 좀 말하기가 좀 조심스러운 문제라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넘어갈게요. 23번. 어느 학생의 서술형 평가 답안이다. 밑줄 친 기억에서 리을 중 옳지 않은 거. 윤리적 소비입니다. 윤리적 소비. 자, 이웃을 고려하고 자연환경까지 생각하는 소비 형태. 그래서 인권만을 고려한 착한 소비. 이건 아니죠. 대량 소비와 과시적 소비는 심지어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합리적 소비에도 안 돼요. 그러니까 윤리적 소비가 있고 여러분 기억하시죠? 합리적 소비가 있는데 얘는 효율성을 추구하는 거죠.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 이익을 추구하는 게 합리적 소비라면 윤리적 소비는 착한 소비죠. 올바른 소비. 이거 윤리적 소비입니다. 실천하기 위해서 요거 맞는 얘기고 답은 그래서 3번 디귿이 되겠네요. 자, 얘 넘어갑시다. 자, 24번입니다. 다문화 사회의 시민의식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문화적 편견을 극복해야 한다. 예, 극복해야죠. 네. 서로 다름과 차이 인정. 예, 이것도 중요합니다. 보편적 가치를 위협하는 문화를 수용해야 된다. 이거 안 되죠. 보편적 가치를 위협한다. 예를 들면은 사람을 죽이는 걸 허용하는 문화를 받아들이실 거예요? 잘 생각해보면 살인이 허용된다면 배틀 로얄이죠. 예, 누구가 살아남겠습니까? 제가 수업 이상하게 한다고 막 어디서 날 죽이려고 찾아올 수도 있을 텐데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 이건 안 됩니다. 예, 책임 있는 행동을 지향해야 된다. 이거 맞는 얘기고요. 답은 3번입니다. 24번의 답은 3번. 네. 갑자기 3번 이러니까 그 극한 직업인가요? 그 영화에 나오는 벌레 이거 생각나는데 죄송합니다. 자, 25번입니다. 하버마스의 이상적 담화 조건을 보기에서 고른 거. 이상적 담화의 조건. 일단
이야기하는 조건이죠. 토론의 조건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다른 주장을 배척하면은 이게 이상적 내 말만 해? 예, 자신의 오류 가능성을 인정해야죠. 왜냐면 인간이니까요. 인간은 완벽한 존재가 아니거든요. 대화의 내용을 서로 이해할 수 있어야죠. 서로 한 말을 못 알아들으면 대화가 통할 리가 없잖아요. 그죠? 논의에 참여한 사람들의 진실성을 가지고 발언해요. 이게 속이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내가 예를 들면 이 사람 의견에 전혀 동의하고 있지도 않고 이 사람 의견에 반대하고 있는데 이 사람 의견에 그냥 예, 맞아요 라고 얘기하면 그 대화가 끝까지 갈 리가 없다고요. 답은 그래서 4번이 되겠습니다. 25번에 4번.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고등학교 졸업 검정고시 2021학년도 1회 문제를 다 풀어봤습니다. 여러분에게 큰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시험 직전에 보셨든 아니면 공부 시작할 때 보셨든 간에 큰 도움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우리 책 강의에서 또 다시 한번 여러분을 뵙겠습니다. 고생하셨고요. 나중에 또 뵙죠. 수고하셨습니다.